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2020년 전력공학 1, 2회 문제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공유창부터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창을 띄워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20년 1, 2회 전력공학 문제입니다. 전력공학. 자, 2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21번. 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발전기가 있다. 자,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지락 전류는 했어요. 자, 직접 접지 방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Y 결선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Y 결선을 통해서 우리가 중성점이 있고 중성점에 우리가 중성선을 우리가 연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흐르죠. 지락 전류가. 근데 그 지락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르겠냐 이가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일선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일선 잠시만요.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우리가 조건이 있죠. 조건. 일선 지락 사고 시에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영상분 사고가 났으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성분이 들어오는데 그 조건이 영상과 정상과 역상의 전류가 다 일정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의 기본식이 있겠죠. 발전기의 기본식. A상의 예를 들어서 A상이 지락사고가 A상에 지락된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A상에 지락된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평형 3상일 때는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3상에서의 어떤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영상분의 전압은 3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이 있죠. 마이너스의 G0, I0가 되고요. 정상분의 전압은요. A상을 지정했을 때 EA의 마이너스의 G1의 I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 역상분 V2는요. 마이너스의 G2의 I2가 돼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해보니까 요 수식이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분의 전류는 어떻습니까? 영상분의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에 대한 이 A의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이 A 값으로. 그래서 지락 전류. 지락 전류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전류의 합인데 이 전류 값이 일산 지락 사고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배 영상분 전류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G01 플러스 G1 플러스 G2에 대한 3배의 이 A 값이 된다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3번이.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선 지락 사고가 일어났어. 이선 지락 사고가. 이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전압이 어떻더라? 0과 같지 않다더라. 이런 지금 조건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간 단락 사고. 성간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면 영상분의 전압과 영상분의 전류는 0이 돼요. 하지만 정상과 역상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이 표 기억하십니까? 정상분이고 영상분이고 여기가 역상분이에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렇게 볼까요? 정상, 역상, 영상. 그러면 일선 지락 사고 시에는 다 존재하고요. 성간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영상과 역상만. 그다음에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영상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조건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22번. 다음 송전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했어요.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뭐예요? 그렇죠. 피레기가 되겠죠. 절연 협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절연 협조. 우리 절연 협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통의 기기 및 기구에 애자간에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기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 협조라고 하는데 그런 절연 협조의 가장 기준이 되는 전압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전압은 어때야 돼요?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런 레벨이 가장 낮은 건 피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철탑의 애자입니다. 애자.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차단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여기에 부싱이 있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가. 그러면 낙뢰가 떨어졌을 때 가장 처음에 우리가 자 맞아야 되는 게 이게 애자이기 때문에 선로 애자의 값이 절연 충격 내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콘덴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계의 부싱.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피뢰기. 그래서 변압기 다음에 이 변압기를 보호해야 되는 장치가 피뢰기니까 피뢰기가 가장 낮더라 이거 가장 저런 레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자, 내용 중에 하나다. 자,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했어요. 절탄기 용도.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절탄기라고 하는 거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설비예요. 보일러 설비. 자, 이 보일러 설비 중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은 급수 펌프에 의해서 자,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보일러에 의해서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과열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 과열기에 의해서 자 이게 과열 증기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터빈으로 가요. 터빈에 의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발전기를. 그래서 이게 터빈 발전이 돼요. 그 다음에 만든 증기를 다시 어디로 옵니까? 복수기가 있겠죠?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랭킨 사이클, 이걸 랭킨 사이클이라고 해요. 랭킨 사이클. 자, 이걸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보일러, 자, 이 보일러 설비에 대한 자, 설비 중에 하나인데 이 보일러 설비에는 뭐가 있냐면 과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열기. 자, 포화증기를 과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화증기를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만들어서 증기 터빈에 공급해주는 장치를 과열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제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열기. 자, 제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터빈에서 팽창한 증기를 다시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열. 자, 다시 가열을 시켜가지고 더 이제 우리가 뭐 터빈에서 팽창해서 뭐 포화 온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이 증기를 다시 빼내서 다시 어디로 갖고 옵니까? 보일러로 갖고 와요. 보일러에서 다시 과열 증기 온도 근처까지 온도를 올려가지고 다시 과열기로 보내주는 자 역할을 하는 게 제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열기. 자, 그 다음에 절탄기. 자, 절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일러에 이 보일러에 급수가요. 자, 보일러에 자 급수를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절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탄기. 자,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집진기. 이제 그 연도에서 배출되는 어떤 분진을 수거하는 설비가 자 이제 집진기가 되겠죠. 집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러 설비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자 절탄기가 나왔어요. 자 보일러의 급수를 가열시키는 게 자 이게 뭐가 된다? 절탄기가 된다. 그래서 보일러의 급수 가열,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시키는 게 이게 절탄기다. 포화증기를 과열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 과열기지, 과열기. 이건 과열기고. 자, 연소용 공기를 예열한다. 자, 연소된 공기를 예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예열기를 얘기해요. 공기 예열기. 자, 석탄을 건조시킨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절탄기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과열기도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그때 이 제열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볼게요.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이 60%, 60kW의 평행 삼성 부하가 있어요.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자 전력용 콘덴서를 지금 접속을 했대요. 자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공급을 받는데 자 여기가 60kW의 전력을 소모하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0.6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이제 뭘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콘덴서를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의 용량, 우리 콘덴서의 용량 P는 어떻게 구합니까? P나 또는 Q라고 볼 수 있겠죠. Q는 P에 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콘덴서 용량을 지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60kW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0.6에 대한 0.8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 개선된 역률을 얼마로 만들어야 돼? 100%로 만들어야 돼. 100% 그러면 1에 대한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가 되니까 얼마 돼요? 20이 돼서 80kVA 되더라. 콘덴서 용량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다음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25번 문제를. 자, 25번 문제입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했어요. 선택 지락 계정. 자, 우리 계정기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지락 계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락 계정기가 있어요. 자, G라고 하는 것은 G, 그라운드고 D라고 하는 게 있죠. D. 자, S가 되겠죠. SR. 우리 SR이 있어요. 쇼트 릴레이 단락사고. 그래서 이 지락사고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계정기에는 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었죠. OCGR, SGR, DGR. 자, 이거는 뭐예요? 지락 과전류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 지락 방향 계정기, 방향 지락 계정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SSR 또는 DSR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선택 지락 계정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선택 지락 계정기. 그럼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회선이 되겠죠. 단일 회선이 아니고 다회선에서 우리가 GPT 또는 자, GCT 그러니까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 영상 전류를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자, 선택 지락 계정기는 다회선에서의 접지 고정의 회선을 선택을 하기 위한 계정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GR은 답이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SGR은 자, GPT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을 시킬 것이고 GCT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을 시킬 것인데 어디서부터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꼭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6번 문제를 볼게요. 전격 전압이 7.2kV고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 한 표인 차단계 전격 차단 전류는 몇 카가 되겠습니까? 자, 차단계 차단 용량을 구하는 식은 메가볼트 한 표는 루트 3 곱하기 자,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 차단계 전격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전격 자, 차단 전류로서 구하죠. 단위는 킬로볼트, 여기는 카가 돼요. 카. 그러면 자 우리가 요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전격 전압은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 전격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공층 전압, 성간 전압이 곱하기 1.1분의 1.2배를 구해요. 그래서 자 이게 229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 됩니까? 1.1배 1.2배 곱하기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24. 얼마 나와요. 근데 이게 25.8kV로서 정해진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만 4천 볼트는요. 170kV가 되겠지. 자, 34만 5천은 362kV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76만 5천이에요. 이때 전격 전압은 800kV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 시기에 이거 해서 자, 여기가 지금 얼마야? 자, 100메가요. 100메가는 자, 루트 3 곱하기 여기는 7.2kV가 되겠죠?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자, 이렇게 되겠네.
요거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해 보니까 얼마 된다? 8카가 된다. 8카. 자,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차단계 용량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뭘 가지고? 단락 용량을 가지고 구해요. 단락 용량. 자,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3상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근데 단위가 여기도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자,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27번 문제. 계정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자, 보면 자,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였어요. 자, 우리 계정기를 뭐라고 합니까? 한시 특성을 갖고 있는 계정기라고 하죠. 한시 특성. 자, 한시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동작 시간에 따라서 들리더라 이거야. 자, 이거는 계정기의 어떤 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작 시간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자, 순환시 계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환시. 순환시는 자, 어떨 때 그럽니까?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순환시 그래프까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순환시 고장 즉시. 정환시는요.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 동작하는 계정기이다. 자, 반환시 특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 관계다.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 관계다. 자, 반환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반환시성 정환시는 일정 시간까지는 반환시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자, 그 다음에는 정환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정환시성 방환시다. 그러면 고장 즉시 동작을 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순환시 계정기, 순시 계정기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실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28번. 자,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몇 킬로볼트입니까? 알프레드 스틸식에 의해서 정하시오. 자,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식 5.5의 루트에 0.6L에 플러스 자 0.0P가 됩니다. 또는 이 부분을 100분의 P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 L은 단위가 킬로미터고 이 P는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자, 단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5.5가 될 것이고 여기는 0.6 곱하기 킬로미터니까 51kg가 되겠죠. 플러스 자 100분의 P는 자 킬로와트예요. 그럼 여기는 3만이 되겠죠. 3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10만 볼트 100kV가 나오더라. 100kV.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전압은 100kV가 되더라. 알프레드 스틸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9번 화력 발전에 대한 또는 어떤 발전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댐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수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수로가 될 거예요. 수로. 수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을 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다음에 자, 취수구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지. 그다음에 흡출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흡출관.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니에요. 자, 어떤 수차 출구에서부터 방수 수면까지 연결하는 곳의 낙차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흡출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화력이나 수력이나 어떤 이제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답을 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보시게 되면 댐의 부속 설비 흡출관이에요.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낙차를 이용하는 건데 자, 충동 수차가 있고요. 충동 수차가 있고 그다음에 반등 수차가 있겠죠. 반동 수차. 자, 근데 이 반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필요하지만 자, 충동 수차는 흡출관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쫙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부분이 쫙 빠지게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어떤 현상이라고요? 어떤 캐비테이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캐비테이션이.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은 자 여기 흡출관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있지만 충동 수차에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되지도 않더라.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이에요. 30번. 삼상 삼선식입니다. 삼상 삼선식에서 자,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이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 삼선식과 단상 이선식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단상 이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소비되는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는 루트 3배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전기 방식에 비교해서 자, 단상 이선식이 있고요. 우리가 보시자고요. 단상 삼선식이 있어요. 삼선식이 있고요. 삼상 사선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한 선당의 전력을 봐보니까 여기는 2배의 VI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0.5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는 이 코사인 세타는 무시하고 갈게요. 다. 다음 여기는요. 3분의 2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0.671 정도가 되겠지. 삼상 삼선식은요. 전선은 세 가닥이고 전력. 자,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인 루트 3배가 되니까 자, VI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대략 1.15 정도가 될 거예요. 삼상 사선식은요. 선은 네 가닥인데 전력선은 세 가닥이 되겠지. 그래서 VI. 그래서 0.75가 돼요. 0.75에. 그러면 한 선당 전력비는 얼마가 될까요? 한 선당 전력비. 이걸 이르러 보게 되면 여기는 1.33. 자, 여기는 1.15가 되겠죠. 여기는 자, 얼마가 돼요?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전선에서는 한 선당에 흐르는 전력이 자, 삼상 사선식일 때가 1.5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이건 전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류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전류.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배가 되겠냐 이거야. 삼상 삼선식에 비해서 단상 이선식을. 자, 삼상 삼선식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VI 코사인 세타예요. VI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는 자, 얼마 됩니까?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자, 여기는 얼마 돼요? 자, 삼상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1배의 I1이 된다는 얘기지. 전류값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이랑 다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전선의 총 소유량. 자, 전선의 총 소유량은 얼마예요? 또는 전력 손실 중량 미라고 하는 것은 자, 단상 이선식을 1이라고 했을 때 단상 3선은 8분의 3배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4분의 3배가 될 것이고 여기는 3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31번입니다. 31번. 사고 정전 등의 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전선로 전환하는 장치. 자, 이걸 뭐예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하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우리는 이 자동 전환 부하 개폐기를 뭐라고 합니까? ALTS라고 해요. ALTS. 자, 이런 거죠. 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변전소가 A 변전소가 있고 자, 여기도 변전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공급을 받아요. 평상시에는 A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받다가 이 변전소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전환 스위치가 어디로 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정전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요? ALTS 자동 자,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해요. 자동 전환 부하 개폐기. 이해되시겠죠? 또는 자 이게 수용가가 이렇게 있는데 자 평상시에는 한전 선로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한전 선로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이 전원이 끊겼어요. 정전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하가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자 예비 전원 장치가 있어요. 예비 전원 장치. 뭐 UPS라든지 예비 전원 장치가 있어서 요 스위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가 고장을 뭐 복구하고 날 때까지는 자, 예비 전원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요? ATS라고요. 자동 전환 개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S와 ATS의 차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자, 여기는 한전 선로고 여기는 한전이고 예비 전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32번 문제를 볼게요. 32번 문제. 전선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알맞은 것을 했어요.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의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 그래서 표피 두께라고 하는 것은 파이 F의 도전율의 투자율의 제곱근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떨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그다음에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자 어떻더라? 좋더라 이거야. 그래서 표피 효과는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자 작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걸 표피 효과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33번 문제. 일반 회로의 정수가 같은 2회선에서 A, B, C는 각각 1회선의 경우에 자,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 4단자 정수 A, B, C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병렬 지금 이게 평행 2회선 병렬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가 있고요. 여기도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평행 2회선으로. 그럼 전체 A, B, C, D는 얼마가 됩니까? A는 전압비니까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D도 전류비니까 그대로 D가 되겠죠. B는 자 임피던스야.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 줄어들더라 이거야.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 A는 그대로고 D는 그대로고 임피던스는 2분의 1배로 자 그다음에 어드미턴스는 2배로 늘어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3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상 전류예요. 영상 전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GCT가 있고요. 이 GCT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지락 계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영상 변류기라고 하고 자 이 영상 변류기는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영상전압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상전압은 GPT가 되겠죠. 접지용, 계기용, 자 변압기, GPT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35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달로기라고 하는 거 디스커넥팅 스위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부하 전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하 전류가 있겠죠. 다음에 사고 전류가 있어요. 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가 있대요. 그러면 달로기는 오로지 무부하시만 동작을 하고 차단기는 무부하, 부하, 사고 전류에 대해서 다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차단기다. 자 그러면 틀린 거 있어요. 소호 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 아크를 소멸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소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부합이 여자 전류에 대해서 개폐에 사용된다. 맞죠? 무부하 시 무부하 전류만 동작을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자, 사용 회로수에 의해 분리하면 단투형과 쌍투형이 있다. 회로의 분리 또는 개통이 접속 변경 시 사용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36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4단자 정수 A가 이렇게 됐고 B가 C가 자, 그다음에 인가하고 인가하고 66kV를 인가하고 수전단을 개방하였을 때 성간 전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성간 전압은.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는 A, B, C, D에 대한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에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이죠.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수전단을 개방했다라고 했어. 개방하게 되면 전류가 0이 될 겁니다. 이때 자, 수전단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ER은 어떻게 구합니까? A분의 1의 ES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얼마예요? A 자체가 0.9918 플러스 J의 0.0042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이때 송전단 전압이 66kV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상이기 때문에 루트 3배에 6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온다.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 부분이 루트 3분의 66.55가 나온다. 자, 이때 수전단의 성간전압은 곱하기 루트 3배가 돼야 되니까 자, 66.55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4단자 정수를 이용한 A, B, C, D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수전단을 자, 단락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압 자체가 0이 나오겠죠. 수전단의 전압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전단의 전류도 구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문제를 볼게요. 37번 문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를 보니까 증기 터빈을 PkW, 증기량을 W, 초압 배기의 흡기 엔탈피를 I0, I1이라고 하면 자, 터빈의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터빈의 효율. 자, 우리 이제 터빈 발전기에서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터빈 발전기에서 터빈 발전기의 효율을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이 효율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력 발전 화력이니까 효율은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이다. 자, 입력은 자, 전력량이 되겠죠. 자, 전력량 곱하기 860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는 킬로와트 아워가 될 것이고 여기는 킬로 칼로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자, 연료의 소비량, 열량, 자, 킬로 칼로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효율은 얼마가 돼요? 860이 돼야 될 것이고 860의 전력 P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 아워니까. 그다음에 연료의 소비량. 자, 연료 소비량 어떻게 구해요? 연료 소비량. 그죠? 자, 연료 소비량은 자, 여기에 증기량이 지금 W죠. W 곱하기 자, 어떻게 돼요? 엔탈피니까 엔탈피 I0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0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백분율가.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I0 마이너스 I1이 돼야 되겠죠. 엔탈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단위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식을 한번 볼까요? 860의 P고요. P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자, 아워가 되니까 P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3승은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 자, 여기는 증기량은 W고 엔탈피니까 엔탈피는 뭐야? 킬로칼로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I0 마이너스 I1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100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식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화력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화력에. 자, 38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우리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인데 그 이상전압에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원인이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게 되겠죠.
어떤 직경례라든지 유도례라든지. 그러면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낙례로부터 자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철탑이 이렇게 있고 예자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선을 자 뭘로부터 자 낙례로부터 이 전선을 보호하고자 위한 게 자 뭐예요? 가공지선이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뭐 직경례라든지 자 유도례를 차폐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통신선의 자 유도 장애를 경감시키는 역할로서 쓰더라 이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떤 뇌의 직격을 받을 경우에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거고 유도례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방지이고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 경감이죠. 철탑의 접지 저항을 경감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건 뭐예요? 철탑의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매설 지선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 매설 지선은 또 언제 씁니까? 역섬락. 그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38번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현재 39번, 40번입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조상 설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조상 설비다라고 하는 건 뭐야? 조상 설비는 우리가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하는 거죠.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뭐 하자? 정전압 상태로 만들자. 그래서 뭐 하자? 전력 손실을 줄이자. 그럼 무효 전력, 자, 조정을 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무효 전력이니까 이게 지금 제로예요. 그러면 PR의 자승 플러스 400의 자승은 자, 2호 땡땡땡땡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PR의 자승은 자, 얼마야? 1십 100 25만 정도가 됩니까? 25만? 25만 마이너스에 400의 자승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얼마가 돼? 300이 되더라. 300. 그래서 이때 부하 전력은 얼마가 된다? 300이 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 설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40번.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거.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수용과 한계에서 이 수용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용량에 대한 자, 내가 가장 많이 썼을 때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1, 2회 문제, 전력 1, 2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특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0년 1, 2회 전력공학 문제를 또 풀어봤고 그 다음 회차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